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듀포스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아주 특이한 분을 모셨습니다. 멋진 또 양장 차림을 하고 오신 예수는데 농촌에서 촌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너무 재밌는 일이어서 이건 꼭 들으셔야 되는데 회사 이름도 특이합니다. 푸마시. 푸마시의 김용년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사람들이 도시로 왔던 그 예전 푸마시 이제는 성장을 멈춘 도시가 농촌에 사람을 보낼 때이다라는 회사 이름, 바로 받침이 없는 푸마시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현입니다. 받침이 없는 푸마시. 그대로입니다. 푸마시.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더 풀어주세요. 대체 뭐 무슨 말씀하셨는데 농촌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람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사람을 밀어내나요? 아니 뭐 납치해요?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제 농촌의 사람들은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수요는 계속 고급화되어 가고 있고, 이걸 중간에서 메꿔줄 수 있는 농업 생산에 이제 빠져버린 그 노동력을 어디서 보강을 할 거냐. 정말 그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4차 산업의 그런 로봇이 농업에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희는 도시에서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그런 니즈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이제 2015년도에 그 둘을 연결시키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건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그래서 저희는 먼저 농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농장에 가서 지금 이제 포도 나무를 모종을 심는 작업을 들어갈 거야. 그래서 푸맛이 우리 그 남자 건장한 4명이 3일간 필요해. 그래서 총 12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너희 회원 중에 있어? 라고 하면은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800명의 회원들에게 이런 일자리 정보가 경북 영천에서 열리고 있다. 샤인 머스켓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직접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고 저희가 일종의 직업 정보 제공을 샤인 머스켓 맛있는 포도를 좋아하면 그거 가서 일하면서 몰래 좀 따먹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직은 이제 모종 단계죠. 아직 이제 모종 단계인데. 아직 안 피었으니까. 포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렇죠. 이제 포도를 키우고 또 맛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특별한 포도를 어떤 귀농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농장주의 선택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농장의 일종의 초대장을 이제 받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장주와 이제 참여자가 서로 약속이 된 그 근로 조건에 맞춰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호 평가 결과를 이제 저희는 수집해서 다음에 매칭을 하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게끔 계속 엔진을 고도해 나가는 그런 정말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처음 설명하신 건 푸마시네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인력 수급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은 많을 거라는 거는 너무 공감이 돼요. 근데 반대로 아까 800명의 사람을 이미 모아놨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농촌에 있든 아니면 도시에 있든 유저풀을 모아놓는 게 첫 번째 가장 어려운 일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더더군다나 이게 포도 얘기하시는 포도 따먹는 줄 알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묘종하라 그러니까 이거 다른 일을 하게 돼서 결국 그 모은 사람들이 실제 농촌에서 실질적인 효율을 낼 수 있는 인력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혹시 어떻게 지금 뭐 해결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2015년 7월에 창업을 한 이후로 이제 4년차 이제 기업이 됐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귀농귀촌 박람회라든지 뭐 도시농업 박람회, 그리고 이제 도시 안에서 어떤 농업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은 정말 다 뛰어다니면서 모으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한두 번씩 농장에 보내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어떤 커리어를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또 그런 일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일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상호 평가를 받아서 일머리, 이제 예, 계속 쌓아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실제 그 농 작업에 투여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저희도 이제 계속 면밀히 봤었고, 처음에는 실제 젊은이들이 오히려 저희 서비스에 많이 가입을 했어요. 이제 2030 세대들이 초창기에 저희 40%에 육박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정말 여는 사람들인가라고 해서 실제 농작업과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많은 실패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했는가? 이 사람들이 사과 잎을 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하루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노쇼. 식당에만 네. 일어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분명히 그 하루에 10만 원씩 받으면서 이제 고추밭에 이제 그 고추대를 이제 심는 작업, 네. 네. 이런 작업들도 하고 그 공중파 방송의 인터뷰에도 저와 같이 가면서 정말 좋은 그 일자리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그 다음에 이제 농장주와 이제 연결이 전화가 끊기는 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때 이제 저희들은 쫓아갔거든요. 그 편의점 알바 하는 곳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만뒀냐? 왜 그만뒀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정말 어떤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기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이질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근로 환경이나 어떤 뭐 오픈된 곳, 그리고 뭐 공기 좋은 곳, 이제 이런 곳에서 한다는 건 자기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농장주가 나를 대하는 태도, 말투, 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한테는 너무 낯선데 바로 농장주들은 자신들한테 일당을 줬기 때문에 어떤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걸 몸 맞춰 주니까 계속 주눅이 들면서 이제 동기부여도 안 되고 밥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쉬라고 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작업장을 다시 계속 이탈하게 되는 그런 게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처음에 저희가 어플도 개발을 해서 그냥 이 서로 니즈가 맞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상상을 하고 이 비즈니스를 뛰어들었는데, 낭만적이시네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안 좋은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그걸 분석을 해보니 이 그 농 작업에 투여된 시간, 그 작업 시작 시간부터 6시간 안에 이 사람이 다시 방문할 좋은 경험을 얻지 않으면 다시 이 농촌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6시간 동안의 이 경험 여정을 저희가 계속 추적을 했고, 이걸 잡아주기 위한 어떤 무언가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고민을 했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농장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이 농장이 도시에 있는 어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일을 줄 수 있는 농장인지 일자리 조사를 먼저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농 작업이 5명 이상이 농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체크인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제 농장에 실제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재미와 어떤 자긍심과 내가 일하는 공간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들과의 통성명이라도 좀 하는 그런 이제 그 세레모니, 일종의 의식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꼭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 관찰하고 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름도 몰라. 네. 그리고 농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창고에 가서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해지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자기 보람이라든가 재미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작업이 끝날 때쯤 이제 서로 상호평가를 통해서 정말 다시
우리 농장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누구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제 별점 5점 만점에 이제 몇 점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그것들을 이제 계속 쌓아놓고 다음 이제 매칭을 할 때 이제 그 정보들을 계속 다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농장 코디네이터가 오프라인에서 지금 36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 이제 서울산업진흥원의 신직업으로 또 지정이 되면서 또 그런 예산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그 800명은 그렇게 해서 좀 뭐랄까 계속 개선이 된 있습니다. 인력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다라고 네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A, B, C는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전 이게 듣다 보니 자꾸 질문이 더 생겨서 약간 이슈긴 한데요. 하나는 그럼 결국 어떤 의도로 이걸 푸시겠다는 거는 잘 알 것 같은데 결국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농장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이 비용적 거기서 추가되는 비용적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와 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일거리의 부가가치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부가 그 뭐 품앗이의 비용, 품삯 네.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있는 건지 네.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질문을 이제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두 가지 요소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오퍼레이션 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과 이제 그 농장 코디네이터의 활동비, 네네네. 이제 뭐 일당 7만 원, 네. 이제 그 교통비로 이제 유류비 2만 원, 그리고 식대 1만 원이 지원받는 이 하루 10만 원에 대한 비용들은 지금 현재 그 농촌 일자리를 이제 수집하고 일자리 네.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활용되는 이제 또 정부 시범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네. 그걸 그래서 따신 그걸 건가요? 저희가 이제 받아서 네네. 이제 그분들에게 지금 그건 의미가 지급하면서 있네요. 예, 정보를 모아내고 오케이, 네. 그리고 이게 시범 사업이 잘 되면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전국적으로 지금 더 많이 늘릴 지금 수 세 있는. 개군을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이걸 더 확대시킬 네. 지금 예산도 일자리 창출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저희도 네. 본격 일자리 본격 창출 일자리 검토인데. 창출. 네네네. 네. 거기에 매우 맞는 네. 팀이 나오신 거네요. 예. 네. 그래서 본격 일자리 창출인 우리는 넘버원이죠. 네네. 네. 진짜 넘버원이 여기는 나오셨어요. 농촌 일자리 일자리 창출. 창출. 농촌 예. 일자리 창출의 네. 넘버원입니다. 네네네. 그게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게 그런 이제 농장 코디네이터는 그렇게 이제 네, 수당이 해결이 이제 되고. 생겨가시고 실제 일하시는 그리고 분들의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그 남자 하루 일당이 네네. 지금 얼마 정도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시간당 10,000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저 시급에 그렇죠. 가깝기 때문에 아마 네. 뭐 7,000원 내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어떤 분들은 되게 꿀알바라고 하는데 실제 해보면 이것도 거의 체험 삶의 현장 그 재고까지 들어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또 되게 감정 많아서 노동도 이제 예, 들어가고요. 그리고 막 새벽에 하셔야 되고 이래서 네, 그런 정도여서 예를 들면 농촌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하면 그거 이제 비교해 보면 한 8시간 기준으로 보면 최소 제가 볼 때 경쟁력이 있으려면 뭐 8만 원 이상 한 10만 원은 돼야 예, 되지 않을까. 근데 네. 이제 그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네. 여쭤보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송 대표님? 아니 뭐 하여튼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10만 원 내면 10만 원이면 가서 일할 가시겠습니까? 의향이 저는 사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이런 얘기 하시는 일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일머리가 일머리가 떨어져. 없어요. 일머리가. 저희 집 사람이 답답해서 찍으려고 그래. 네. 그게 부족해서 네네네. 네. 어떤 고충인지 압니다. 네네. 네. 그 정도인데 네. 그러면 실제 지금 남자들은 네. 10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10만 원부터 예. 그 이상이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힘은 쓰지 않지만은 네. 어떤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을 하는 작업들은 지금 현재 이제 7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7만 원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만약에 애초 작업이라고 하는 이제 그 풀 관리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12만 원을 부르는 지역도 있고 15만 원을 네네네네. 부르는 것도 있고 농기계를 만약에 트랙터를 탄다. 그리고 작업기를 내가 잘 다룰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20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 이제 전지 작업이라고 하죠. 이제 사과가 이렇게 예쁘게 나무가 네. 크고 그리고 가지를 예쁘게 또 펼쳐야 네. 이제 올해 사과 그리고 내년 나올 사과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자르는 사람들은 이제 최고 마스터 레벨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30만 원부터 일당이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사과나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네. 게 되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지 레벨에 올라가고 싶은데요. 네. 빨리 가고 싶죠. 아니요. 그 왜 가수 모 가수니까 TV에 나와서 드론을 김건모가 네. 예, 드론을 하면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받는다라고 네. 했는데 그거 맞나요? 예, 지금 가능합니다. 예, 지금은 가능하고요. 이게 또 역시 굉장히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가격 수입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걸로 이미 드론으로 비료를 주고 드론으로 농약을 하고 농약을 치는 치고 거. 네. 다 가능한 이야기고요. 네. 이미 드론으로 하기 전에 RHS라고 하는 이제 리모트 컨트롤 이제 헬리콥터 RCH네요. 이미 그 시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패턴이었습니다. 뭐 이제 일당이 50만 원에서 시작하다가 무선 헬기 조종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협회화되고 하면서 이제 가격이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새로운 이제 드론이고요. 예,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드론 시장으로 가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 제가 되게 우매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실제 20, 30대층에만 되게 한정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40대 이상 분들은 하고 싶어도 그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못 할 거거든요. 그러면 40대 이상인 분들 중에 아까 농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10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자기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밸류가 있는 일자리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실제 그 800명의 그 이제 저희가 그 연령대별로 이제 그 모수를 이제 펼쳐 보니까 이렇게 세 개 막대가 이렇게 뚜렷하게 좀 보입니다. 어딘가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일 많은 막대가 보이는 쪽이 이제 그 50대, 55세 쪽이고요. 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파일들이 이제 도시에서 어떤 자영업을 또 해보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농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 향수가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가 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내 친구들이 또 농촌에 남아있던 친구들, 초등학교, 국민학교 친구들이 다 떵떵거리고 이제 부자가 됐다라고 농촌 하는 거부가 되신 거군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경험을 안고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이제 스테이지를 찾아서 이제 가시는 그런 분들인데 솔직히 가장 인기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주인 의식을 갖고 그리고 막다른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좀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고요. 또 자영업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어떤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돈값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게 맞는 그런 그 구도다라고 해서 가장 인기가 좋은 군입니다. 55세.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45세에서 또 하나 이게 피크가 올라갑니다. 제가 거의 비슷한 틱에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뭣도 모르고 하는 거죠? 이제 귀농 귀촌. 그러니까 이제 귀농. 이제 내가 정말 힘은 있는데 에너지도 있는데 도시가 나를 거부해.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은데 이 자꾸 어떤 공부도 정부에서 시켜준다고 하고 귀농 대출도 해준다고 혜택도 하고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지금 연습으로 가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기술을 쌓고 그리고 실제 이제 투자해서 창업까지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똑같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저희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사장님 들으면서 김용우 대표님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너무 느껴져요. 의미 있고 이거는 없는 거를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완전히 사실 창조가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푸마씨가 기업인데 이거 돈 버나? 이거 어떻게 비전이 대체 이게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대답과 비전이 그다음에 규모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많은 이제 안에 이제 팀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으면 팀원들이 바뀌면서 이 플랫폼을 처음에 지향을 했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비전과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속 가야 되는가 이제 많은 저희들끼리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일단은 이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공고한 서비스 모델을 일단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수익 모델을 더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너무 일단 돈을 생각하지 말고 이 품앗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약간 서로 만족해서 계속 이 룹을 돌아올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만드는 와중에 이제 새로운 그 이제 회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농장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농산물을 뭐 세일즈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불편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 서비스 모델을 더 공고히 하는데 지금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만족하는 서비스 모델이 하나 나오게 된다. 그게 저희는 이제 농장 코디네이터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불편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숙소 문제 이제 이걸 해결하면은 이 서비스 모델이 이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서비스는 기본으로 무료로 하되 이제 부가적인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들 가령 뭐 품앗이 뭐 리무진을 타고 뭐 농장에 뭐 간다라든지 숙소로 들어간다라든지 나는 숙소에서도 이제 그 4인실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독방을 나는 그냥 쓰고 싶어. 그리고 이제 뭐 실제 그 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장갑, 뭐 도구들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충분히 또 프리미엄 서비스화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농장 품앗이에 참가한 농장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매출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유통으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먼 얘기도 하지만 저희 비전 상으로는 이제 윤리적인 소비 시장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 이제 불법 착취된 노동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선순환으로 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우리 자국 시장의 노동력도 보호하면서 그리고 뭐 이제 저희도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뭐 유기농을 한다고 하는데 불법 체류자를 쓰는 농업이 과연 정말 유기농법을 쓰는 농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챌린지를 이제 또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기업으로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내느냐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표님 이 회사를 아까 3년 넘게 이미 해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전에도 관련된 업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 동안은 뭐 예를 들면 회사의 운영이나 비용이나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정부 지원 같은 자금 같은 게 있어서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모아놓은 사비라든지 아니면 뭐 로또에 맞아서 그 돈을 지금 쓰고 계신다거나. 일단은 그 앞에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이제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클 수 있는 이 사업 이제 인더스트리는 이 농업 쪽이 확실히 더 많이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비를 모으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농업 기업 이제 다국적 농업 기업에서 이제 실제 5년간 일을 하면서 이제 실제 농업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뭐 종자를 팔거나 이제 뭐 농약을 팔거나 어떤 기술을 파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과연 돈을 버는 방법을 보니 선진국에서는 농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고 고령화가 되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MO를 써라. 농약을 한 번 더 쳐라. 풀 뽑기 귀찮지 않느냐. 벌레 잡기 힘들지. 그러면서 이제 농약을 더 한 번 치게 한다라든지 이제 농기계를 사용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세일즈 메시지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걸 봤고 그리고 이제 후진국에서는 사람이 많은 대신에 한 번 농약을 치게 되면은 생산성이 2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제품 교육, 홍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매출을 계속 키워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사람이 결국은 농업에서 중요하다. 이 사람을 잡는 비즈니스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역시 정부에서도 이 먹는 것 그리고 또 이 농업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을 한다라든지 어떤 농업인을 대상으로 어떤 공공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허들이 좀 더 다른 업보다 좀 더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런 대의 명분과 어떤 좀 건강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회사의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각각 어떤 모습이 되는 거를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때 뭐 매출이면 매출, 아니면 어떤 숫자, 사람의 숫자든가 그 우리의 성장을 나타내는 숫자가 뭐가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결국은 3년 뒤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신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미 사회적 기업인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면 아직 그 저희는 주식회사 고요. 아직 그 사회적 기업 예비 인증을 받지도 않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결국은 이제 액티브 유저 저희 숫자를 바라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액티브 유저에 플러스 이제 농장 코디네이터가 과연 몇 명을 저희가 확보하느냐, 결국 여기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품이 계속 쌓일수록 저희는 계속 거기 연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계속 생겨난다. 이미 뭐 이제 사과 협동조합이라든지 이제 뭐 그 농기계를 제작하는 그런 이제 기술 개발 회사 이런 곳들이 품앗이 농장 코디네이터, 농장수 그리고 액티브 유저들을 이제 커가는 걸 보고 자기네들의 이제 뭐 AS라든지 세일즈 마케팅을 뭔가 대행을 해주는 이런 것들의 제휴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는 이게 이제 향후 2년 후에는 이제 2만 명이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2년 되는 후 2만 명의 액티브 유저가 액티브 유저. 농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2만 명 인력 2만 명. 그러니까 가입자 2만 명. 2만 명이고 그다음에 액티브 유저. 예를 들면 MAU를 할까요? MAU 좀. 이제 하루에 실제 이제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숫자는 저희가 이제 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농장 코디네이터는 이제 저희가 300명을 이제 각 이제 군 단위마다 한 명씩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뒤에 대충 계산해 보면 하루 500명이면 하루 매출이 5천만 원 이상 발생을 시키고 뭐 월 매출로 보면 한 15억 되고 연 매출로 보면 한 200억 정도 되는 규모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서는 큰 수익이 나오진 않지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나오나요? 인당 아까 10만 원 정도. 인당 10만 원인데 우리가 돈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전체 아니죠. 규모가 그렇고 그거는 규모의 그러니까 교환 금액이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까 우리는 뭘 받아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 제가 이해한 건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자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나 좀 약간의 수익이나 매출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아까 뭐 농촌 관련된 무슨 농약을 파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정도로.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800명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농장 또 이제 농촌에 대한 그 일자리 정보라든지 작물 정보에 대한 그 어떤 패널들을 고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용역 사업도 이제 충분히 이제 맡아서 저희가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한국 내에서 이 300명의 농장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또 뽑아내는 데이터들은 당연히 이제 뭐 무인 뭐 드론이라든지 또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있지만은 역시 또 이제 뭐 맨투맨으로 하는 새로운 유통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갖게 됨으로써 예를 들면 농장 코디네이터는 직원이신 건가요? 저희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작물별 농장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직원화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 매니저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 농장 코디네이터들은 좀 프랜차이즈로
네.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한호들은 그 일하시는 분들은 뭐 고용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2만 명이 된다고 하면 그냥 약간 뭐랄까 일용직 노동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데일리로 금액을 받고 정산하시는 이런 분들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솔직히 두 가지를 저희가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 B, C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A군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S 클래스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푸마시 프로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인력 파견업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네. A급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퀄리티와 개런티를 정확하게 농장에 해줌으로 해서 그게 프리미엄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최고의 대우를 해서 저희가 계속 데리고 가서 이제 인력 파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훈련 받고 열심히 일하시고 레벨을 올리고 그리고 다시 그 4대 보험이 되는 정규직으로 계속 도전을 하고 그리고 창업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정남희 이사님, 이혁희 팀장님, 그리고 이희상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그 우리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서정구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그다음에 오늘 박상영 늘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박상영 주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기관에 앞으로 그 엄청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미 발전하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자, 오늘 질문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근데 받기 전에 오늘 하여튼 앞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 이거는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종교적 신념이 없으면 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은 아니면 제가 종교적 신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돌았거나 그리고 대표님이 원래 그냥 백그라운드는 약간 IT에 관련된 뭐 전공이나 공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까 뭐 중간에 잠깐 이 농업 관련된 그 회사를 다니셨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는지나 그리고 뭐 어떤 마음이 있으셔서 하시는지 조금 간단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저희 3대째 가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한 농사를 짓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셨고요. 이 농사 짓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유통의 시대가 됐다라고 이제 70년대에 이제 이런 가락시장 같은 이제 공판장에 뛰어드셨던 분이었고요. 이제 80년대 이제 그 밑에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유통 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규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농의 그런 그 새로운 방식을 이제 한국에 도입하셨던 분이었고요.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저는 이제 운이 안 좋게도 공부를 잘해버려 가지고 그냥 이제 과학고를 가게 됐고, 그러니까요. 엔지니어가 됐고, 과학 영재 출신이라고 제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내가 어떤 정말 그 제 스스로 질문을 던진 거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에 잘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네이버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저는 이 농업을 내가 의문의 일 들어가야겠다. 이 농업을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2005년도에 마음을 잡고 그리고 이제 왕립 농업대학에 이제 아그리 비즈니스 이제 MBA를 이제 한국인 최초로 이제 왕립 농업대학은 어디 있는 건가요? 영국의 이제 사이렌세스터에 이제 코치월드라고 하는 지금까지 킹스 칼리지인가요? 이제 로열 아그리컬처럴 칼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귀족들 중에 이제 그 공부 잘한 애들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가고 공부 못한 이제 막내들은 이제 저희 학교에 이렇게 옵니다. 집에서 가깝고 그리고 가면은 친구들과 맨날 술 먹고 놀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이제 그 주점에는 이렇게 해리 왕자나 이제 이런 그 애들이 자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와서 먹고 놀고 이런 타블로이드 잡지에 사진 찍히고 뭐 누구 때렸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나는군요.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저는 거기에서 역시 제가 꿈꾸던
한국에서의 어떤 새로운 농업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농업의 어떤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그런 방식들을 거기서 익히게 됐어요. 이제 저는 인터내셔널 MBA라고 해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서 미국 농업을 보고 영국에 돌아오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공부한 애들은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오고, 남미에 있는 친구들 오고, 아프리카에서 장학금 받아서 오고, 중국에서는 역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전 세계 농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문제들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이제 한국의 국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국회. 네. 이제 이 농업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과 연결되어서 항상 돈이 네. 굴러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알아야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농협을 국정감사 때 들여다보기도 하고 실제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보고 나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농업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저는 목격하고, 그러면은 다국적 기업에서 내가 직접 봐야겠다라고 해서 예, 이제 스위스에 있는 신젠타라고 하는 이제 상장 기업 중에 세계 1위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5년간 이제 계속 죄송합니다. 그 회사는 뭘 하는 회사예요? 신젠타는? 이제 세계 1위 농약, 이제 세계 3위 종자 회사고요. 1위가 카길이. 예, 1위는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 이제 1위가 카길. 예, 카길.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카길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미국 시티즌십이 없다는 이유로 중간 관리자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당신은 미국을 위한 마지막 선택을 갈팡질팡할 사람이다라는 거죠. 네. 카길이 좀 그래요. 네. 예전에 보면 그런 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방송 카길이 보지 않나요? 걱정하셔야 돼요. 카길의 타짜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카길이 가장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자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전 세계 농업 데이터를 가장 먼저 수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먼저 위성을 띄워서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농업 회사가 이제 어떤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이터를 먼저 갖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은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도 이제 농 작업이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셉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걸 저희는 데이터화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솔직히 농업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 또 같은 작물이 재현 반복 가능성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그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는 아까 그 신젠타라는 회사에서 일하시고 이제 요 푸마시 창업하시기 전까지인 건가요? 그게 2015년 이후로 지금 해오신 거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질문도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그 궁금한 점은 그 액티브 유저가 많은 것도 중요한데 그 액티브 유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유저들 특성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저가 얼마나 활동하는지, 충동도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초창기 때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이제 5분을 봤을 때 1년에 50일 정도를 이제 일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이 다음 연도가 됐을 때는 이제 65일 정도. 예, 이렇게 계속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걸 저희도 이제 목격을 했고, 연차가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일당도 점점 더 올라갑니다. 예, 이제 5,000원 최저 시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숙련직군이 되면서 그렇죠. 더 좋아진다라는. 예, 그리고 이제 지명을 받아서 이제 즐겨찾기에 올라간 분들이 이제 훨씬 더 많아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 이제 어떤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걸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나는 3년 후에 내 이제 창업을 할 거야 하기 위해서 나는 기존에 성공한 그런 창업인들 이제 10년 전, 20년 전에 먼저 귀농을 해서 한 선배다 농업 생각하고 창업인들. 그분들께 이제 그 비법들을 배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박상영 주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55세 이상이 주 고객층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상의 연령층도 굉장히 많은 푸마시의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푸마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접근을 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을 좀 잡을 수 있는 어떤 마케팅 노력이 있는지가 일단 먼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농장에 속한 뭐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품앗이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어떤 프리미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저희 이제 5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이제 저희가 만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이제 귀농귀촌 박람회에 저희가 이제 부스를 잡고 있으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이제 오시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주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저희 회원으로 솔직히 그쵸, 데려가고 그게 싶지.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그 의향이 공원에서 없는데, 가만히 계신 분들한테 해봤자 여러분, 예,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하세요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의미 없다. ROI가 너무 낮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다시 돌아오고 공공 근로가 아니면은 그분들은 이미 그 자기들의 노동에 대한 이제 그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지금 상황에 있다는 걸 저희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하는 그 55세 이상인 분들은 실제 저희가 대면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농장들로부터 저희가 노하우를 전수 받았는데 거의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질문 3가지를 던져서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답변이 나오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신체적인 나이 또 정신적인 그런 대응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테스트들을 같은 질문, 거칩니다. 비슷한 질문 3개에 똑같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군요. 네. 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동근 대표님. 네. 좀 걱정이 되네요. 아니 지금 너무 심각한 갑자기, 표정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지? 저도 지금 갑자기 고민이 네네네.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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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답변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예. 또 하나 두 번째 마지막 질문 아까 네. 품앗이에 대한 어떤 애사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네네네. 노력. 네. 예.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그 상호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네. 것 때문에 그 농장주분들도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굉장히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매너나 예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도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제 정착시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성공적인 사례가 이제 3일 이상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농장주는 숙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참여자들은 이제 거리가 좀 멀더라도 자기가 교통비는 자부담으로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농장 코디네이터가 항상 그 농장주와 참여자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들 신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예. 실제로 그 현실적으로는 농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보다는 또 외국인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비스에 외국인들도 혹시 가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 실제로 보면 지금 약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외국 분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 현 상황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이제 그 외국인도 2가지로 최소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품앗이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들이 이제 저희 서비스에 이제 회원이 되실 수 있고요. 그렇죠, 기본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흔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걸러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제공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5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이제 형사 고발 조치가 될 수 있는 영업 정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존 자체에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철저하게 지금 아주 슈퍼 클린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70% 이상 농촌 노동력들이 이제 외국인이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2015년도에 창업했을 때만 해도 항상 챌린지가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아니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노동자보다 품삯이 절반인데 한국 사람들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지금은 똑같아졌습니다. 비용 구조.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노동비 품삯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라는 거죠. 외국인과 한국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지방 어떤 섬 같은 곳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은 그동안의 경험 누적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프리미엄,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이런 역전 현상이 지금 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이런 어떤 갭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정말 잘 이용을 해서 네. 네, 이 다음 미래의 농업 그러면 준비하고 기본적으로는 푸마시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를 가장 주 타겟으로 하고 있다. 네. 하지만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는 네. 이제 어떻게 제3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정부의 어떤 가이드나 정책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호주로 농업을 위해서 많이 넘어가는 워킹홀리데이로 네. 넘어가는 실정이잖아요. 네. 네, 전 궁금한 게 이제 그 푸마시의 이용자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감내할 수 있는가? 네.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연결이 되는가? 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네. 네. 정말 그 워킹 홀리데이 컨셉으로 처음에 저희도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해봤었는데 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의 노동이 그렇게 또 멋있게 또 사용자들이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호주에 저희 이제 푸마시 이야기를 듣고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와 지금 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생각해 보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실제 가장 저희 서비스 구성군의 85%가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디까지 이제 내려가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그 콤파스로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북 고창 에서 이제 그 영천 이제 그렇게 그어서 이제 강원도 이제 평창 이 정도 라인 안에서 2시간 거리. 2시간이죠. 네, 2시간 거리. 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데일리로 하는 경우에도요? 3일 이상 3일 일을 하는 경우. 그리고 저희도 추천을 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왕복에만 4시간을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서울에서 뭐 출퇴근으로 뭐 한두 시간씩 쓴다라고 하지만 또 장거리 2시간은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한 트랜잭션은 이제 충남 홍성에서 이제 충북 진천, 증평 요렇게 지금 홍성까지 이 라인으로 알겠습니다. 자, 홍 대표님 그 사실 저는 여기 들으면서 오늘 되게 진정성이 느껴진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뭐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약간 특수 주간 뭐 특집으로 몇 편을 계속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도 좀 있으시다 그래서 전 듣다 보니까 든 생각이 처음 팀에 출연했던 블루웨일이란 팀이 그 프리랜서를 전 세계에 있는 프리랜서들에게 더 높은 밸류를 주고 싶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그 내용은 그거였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들은 4대 보험에 회색지대에 있는 데다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데다가 중간 마진을 떼는 중개 수수료 업자들이 많은 걸 가져가서 그 버는 돈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1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만 받고 중간 업자들이 30만 원 가져가고 있는데 그럼 100만 원은 계속 받도록 유지해주고 요 30만 원만큼은 블루웨일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뭐 BCX인가라는 뭐 코인이 됐든 토큰을 만들어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장기적으로 보유한 금액이 토큰 생태계가 커지면서 밸류가 높아지면 마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처럼 그 비용이 나중에 이 프리랜서로의 삶을 살아도 5년 뒤 10년 뒤에 큰 가치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물론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 지금 중간 푸마시를 하는 분들한테 중간 수수료를 떼지는 않는다는 뉘앙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저희 회원들은 자기들의 어떤 미래의 꿈, 어떤 뭐 귀농귀촌이라든지 다음 생애에 내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시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푸마시 안에서 어떻게 보면 또 최저 시급에 준하는 그런 기회들을 또 스스로 이렇게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그 부분의 어떤 보상과 그리고 끊임없이 품앗이를 즐기는 그 시간을 계속 늘려 나가기 위해서 그런 저희도 이제 뭐 PMC라고 하는 또 품앗이 코인 이제 이런 어떤 마일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도 이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이걸 어떤 화폐나 어떤 등가에 교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그 다른 사람에게 이 코인을 줘서 그 사람이 이 코인을 뭐 환전을 할 수 있다라든지, 혹은 이 코인을 뭐 발행했을 때 그 저희 회원 농장의 어떤 농산물과 뭐 교환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이런 걸 또 연결시킨다라든지, 혹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 품코인이 쌓이고 일을 할 때마다 하나씩 쌓여서 이게 결국에는 또 품앗이 주식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 회원들에게 이제 품앗이를 사용한 거에 대한 혜택, 이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을까라는 장치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회사에 그 돈이 필요하신가요? 투자를 받고 주식회사라고 떳떳이 밝혔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시드 단계에 지금 저희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얼마 정도의 펀딩을 기획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일단 10억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농장 코디와 그리고 그에 관한 이제 그 숙소 이 문제들을 실제 효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자리 고속도로라고 저희들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저희도 이제 계속 관측을 하니까 똑같은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래서부터 위로, 제주도에서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똑같은 모종을 했던 걸 뭐 계속 모종을 심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경남에서 하다가 경북에서 하고 대전으로 오고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고속도로를 따라서 서해안 쪽으로 혹은 사과가 피는 그 순서대로 이제 김해에서부터 충청도를 해서 이제 이렇게 파주, 철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선. 그리고 또 이제 재밌게 또 강원도에서 배추는 또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자금으로. 그 자금이 결국은 이제 정부의 어떤 물가 안정과 이제 그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앞으로 남한만 따뜻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더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10억. 근데 10억을 투자하면 엑시스는 어떻게 시켜주시나요? 저희 송 대표님 통일을 시켜주실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신다고 위로 올라가고 엑시스는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할.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어떤 신심을 가지고 본인이 정말 어떤 그 농업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투신하여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 진전성과 그 다음에 뭐 배움의 자세나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뭐 김 대표님이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식회사임을 당당히 밝히셨는데 주식회사라 함은 어쨌거나 뭐 주주의 가치 혹은 회사의 가치나 이거를 높이는 거에도 더 조금 단기적인 전략들도 많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 장점이 되게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미 알고 계신 것도 많고 이미 준비하신 것도 많아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조차 이 올해 최고의 화두 5년간의 최고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근데 그게 농업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순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꼭 그 VC 투자 방식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지원 자금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좀 더 뭐 광범위한 뭐 어떤 본인들의 방향성 혹은 그런 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가지고 있으셨으면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나 품앗이를 알려내는 밸류는 높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방향성 자체가 그와 맞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규모를 더 키운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나 시간적인 부분도 훨씬 더 당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방식으로 과감하게 정부의 어떤 기조를 레버리지하여 실제 농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VC가 아닌 관계로 뭐 투자에 대한 말씀은 송은광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푸마시는 푸마시의 김 대표님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창조적인 인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도적인 인정. 네. 인간이에요. 사실 저는 주도적이지 못해가지고 창조적이지도 못하고 남이 뭐 잘 돼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알아볼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 김 대표님은 남들이 안 하는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고 그것도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어떤 그 농업에 관련된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새로 일을 하는 방식 이걸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익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플랫폼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이거는 뭐 돈 버는 거는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를 도리어 걱정하기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뭐 숫자를 어떻게 늘리겠다거나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굉장히 특화된 이쪽에 있는 저기 농장이나 저쪽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아주 스피시픽한 그 프로파일이 뚜렷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얹히는 거는 여러 가지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뭐 오늘 그렇게 기대하지 않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이건 정말 그리고 한번 기대 수준이 낮았다는 얘기군요. 아니 좀 태워야 되겠다. 네. 여기다 뭐 우리 회사도 좀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좀 해보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홍 대표님 개인 돈이 20억이 있어요. 자 20억 있는데 우리 푸마시에 얼마를 넣으셔야 되나요? 뭐 저는 아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는 진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까 10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뭐 3, 4억 정도는 그 진정성과 아까 말씀하신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하면 경쟁자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스펙이 되시면서 이 정도 고민을 하신 분이 농업에 관련된 이 어떤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시는 분 자체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독점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말씀하신 건 시간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시장이 커질 수 있으니까 뭐 3, 4억 정도는 충분히 제 자산이 20억이라고 많이 났네요. 넣어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홍 대표님 그 정부에서 이제 관련된 그런 5개년 이제 그 사업 관련돼 있는 걸 지금 제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여기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역시 5억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반 경직성이 있으셨네요. 5억으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꺼내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게 살짝 보였어. 여기 있는 걸 보고 저도 아까 우리 홍 대표님 한 3억 정도는 하고 그리고 3억을 드리면서 그건 하고 싶어요. 우리의 좀 더 구체적인 목표나 숫자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한번 보고 싶다. 그거를 보는 비용으로 3억 정도는 이 회사에는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